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정치가 너무 유치하고 악랄하지 않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소위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우리는 한동안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 정연한 이론으로 되받아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무안에서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으로 나라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말씀에 화답이라도 하듯 항일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위원회,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 관광 안가기 운동 등을 벌이는 것을 보며 외교적,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국민 감정까지 촉발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민노총 수하에 들어간 방송 신문들이 3.1 운동이니 물산 장려 운동이니 국채 보상 운동이니 하고 떠드는가 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드는 것을 보며 매우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문제를 수습하려면 국민 감정, 더 나아가 민족 감정까지 건드리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의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고서야 미심쩍게 생각했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선거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로 인해 출마자나 유권자나 조춤조춤 타락과 유혹의 길로 빠져서 지금에 와서는 각종 선거의 병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선거 풍토야말로 제일 먼저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중상모략, 부정부패, 공갈 협박, 사기, 매수, 폭력, 결탁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도 파헤치고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가 당선만 된다면 안 하는 짓, 못할 짓 없이 눈들이 뒤집혀서 날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뽑아서도 안 되고 뽑혀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뽑히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과 허세를 믿고 발을 들여놓았다가 망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 무책임 거짓말, 허세와 위세가 통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못해서 안달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에 재수없이 드러나 버린 민주당 싱크탱크의 내년도 총선 관련 보고서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지금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인지 두뇌 집단인지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짓이 나라야 망하거나 말거나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궁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고 있는 이때에 집권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과 얽혀 있는 문제를 풀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싸우면 선거에 유리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니요.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전국 방방곡곡을 촛불로 뒤엎어버리고 국난의 구렁텅이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구출작전이라도 펼 작정이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개판이 돼버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대북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원망과 절망, 끓어오르는 분노를 반일 감정으로 슬쩍 덮어버릴 생각이었습니까?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는 우리를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문을 닫거나 말거나 국민들의 생활이 더 찌그러지든 말든 국가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다가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든 어떻든 그런 건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까? 엄청난 댓글 부대와 그들을 지휘 감독하던 기라성 같은 인물들, 선거 투개표 과정을 컴퓨터로 조작 관리하는 컴퓨터 도사들, 난다긴다 하는 선거기획 전문가들, 그 많은 인재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만사는 불여튼튼이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는 가혹한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일 분쟁을 선거 때 선거에 유리하도록 써먹음으로써 우리의 경제, 안보 그리고 미래까지 깨빡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은 내가 베트남에 온 것은 예전에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한 역사적 아픔에 대한 것을 사죄하러 왔습니다. 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뜻밖의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세계 최초로 미국과 전쟁에서 이긴 나라입니다. 전쟁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은 가슴에 묻고 나가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대답했답니다. 우리 냉철하게 생각하면 베트남의 사고방식이 옳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왼쪽 가슴에 노란 리본을 3년씩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무뎌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야 내일을 살고 미래를 계약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선동꾼들의 선동에 넘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일제 자동차를 때려 부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는 70대 할아버지가 분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계속 선동질하고 눈속임을 하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너무 유치하고 악랄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